자산은 크게 보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 재고, 그 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이렇게 갈 건데 당좌자산 뜻 보시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건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당좌자산을 첫 번째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합니다. 이 속에는 현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대요. 이걸 다 묶어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라. 자, 첫 번째가 현금이죠. 이제 코드 번호 이렇게 써드린 거는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현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다. 예? 이게 현금이야.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돈, 일상에서 부르는 돈은 통화라고 부르고요. 통화인데 통화에는 뭐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 1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이걸 일상에서는 돈이라고 하죠. 우리는 통화라고 부르고 그걸 현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거 말고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하고 바꿀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죠.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다니까 다른 이름 쓰지 말고 현금 써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대표적인 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이런 걸 받으면 현금. 이런 것이 나갔다. 그래도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예금. 예금에는 이제 뭐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예금. 이렇게. 보통 예금 모르는 사람 있겠어? 그리고 뭐 기타 재예금. 그리고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예요. 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뭐 12월 말일을 법인이라면 12월 말부터. 그리고 이제 당좌 거래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네요. 당좌 거래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A 회사. 내가 은행과 당좌 거래를 체결합니다. 당좌 거래를 체결하면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당좌 거래를 체결하니까 은행에다 당좌예금 계좌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현금, 당좌 예금 이렇게. 자, 그런데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의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일단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중은행 한 150만 원쯤 해요. 그러니까 당좌 거래를 시작하려면 통장에 돈 넣는 거 당연한데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도 넣어놓으래. 근데 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당좌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못 찾아가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요것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돈 넣어놨잖아. 그 내가 이제 뭐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오고 내가 수표를 발행해줘요. 당좌 수표 발행해. 자, 그러면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얘가 돈 집어넣으면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오고 상품 사오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현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간다고? 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매출을 했죠. 매출을 하고 뭘 받았다고? 얘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여기서 봤잖아. 뭐라고 부른다고? 현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다 회계 1급 정도에서 배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세 번째 현금성 자산. 또 회계 1급에서 나왔죠. 현금성 자산이 뭐냐? 뜻 정도는 받으시면 되겠네요. 큰 거래 비용 없이 거래 비용이 생기긴 생기나 봐. 근데 크지는 않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뜻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여기 현금으로
전환이 쉽다. 용이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자율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 자,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래.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상품인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자율이 변동한다고 해도 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이에요.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야. 아주 빠르다 이런 얘기죠. 이게 현금성 자산의 뜻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인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이것이 현금성 자산의 뜻이다. 그 예를 보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단기 금융상품. 이게 다 이거 금융상품이잖아. 근데 3개월 이내짜리 아주 초단기란 얘기죠. 환매채, 환매 조건부 채권. 다시 사주기로 발행한 채권.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주겠대. 그 다음에 투자 신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받으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는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실기에서는 이 개정 과목 자체가 별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출제된 적은 없네. 자, 사례 봅시다. 서울은행과 당좌거래 계약 3년 체결하고요. 당좌거래 계절 보증금 15만 원 냈고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대요. 자, 돈 나가고요. 현금으로 15만 원과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115만 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당좌거래 계절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했죠.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15만 원 잡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늘려놓으면 되겠네요. 1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와요. 차변에 원재료 얼마치 사오냐? 60만 원 사왔습니다. 돈 줘야 되겠죠? 뭐 줬냐면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줄어든다 그랬죠? 당좌예금을 빼. 60만 원 이렇게. 자, 세 번째 제품을 매출하고 제품 매출했다고요? 제품 매출 수익 잡고요. 25만 원. 15만 원은 현금 받았대요. 자산 현금이라고 쓰시고요. 나머지는 동점 타인입니다. 동점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통화대용 증거이죠.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한꺼번에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발행한 나는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그걸 내가 지금 받은 거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온다니까. 그래서 현금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얘기. 은행 계정 조정표? 이게 뭐냐? 이건 이제 이런 얘기죠. 원래 나의 당좌예금 통장과 은행에서 갖고 있는 은행의 내역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나는 이 거래를 알고 있고 은행이 저 거래를 모르고 있고 은행은 아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살짝 차이가 나겠죠. 그럼 뭐 다음날 며칠 있다가 알아내면 되지. 그런데 12월 말 현재 딱 잔액이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은행의 예금 잔액, 즉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액과 일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일치를 연도 중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알 거 아니야. 상관없는데 기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를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회사 측과 은행 측 잔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표가 바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급 회계를 공부하셨으면 그 그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걸 시험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그런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불일치의 원인이 우리 회사한테 있으면 우리 회사는 기말에 결산 정리 분계를 해서 잔액을 맞춰야 되고 나는 잘했는데 은행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나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고 뭐 마치 그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에 뭐 은행 잔액에다가 더하거나 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내용만 본다 이런 얘기네요. 불일치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회사한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말 정리 분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에서 은행에 당좌 예입하도록
예입하고 입금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당좌 예금, 현금 뭐 이렇게 회계처 했어. 12월 말까지 뭐 또 12월 30일 날. 근데 은행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해서 은행 측 잔액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나는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 넣고 회계처 이렇게 했으니까 난 잘한 거지. 근데 은행 측에서는 빠져가지고 그 명세서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 은행 측 잔액에다 은행 측이 이제 은행 측 뭐 그 은행 계정 조정표를 그린다면 은행 측 잔액을 증가시켜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말 결산 때.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행 미기입예금이라고 그래.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자, 뭐 시험에서 혹시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서는 분개하지 않는 것을 답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몰라갖고 안 풀어버리면 답이 나와보잖아. 그래서 은행 미기입예금이 10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잘했는데 은행이 안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회계 처리할 게 없어. 응?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몰라서 안 풀으면 답이 되니까. 두 번째 볼게요. 회사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출금 기록했어요.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사오면서 상품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를 갖고 있는 애가 은행에도 집어넣으면 빠져나갔을 텐데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으면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죠. 안 집어넣으면 내 돈이 아니야. 예? 그걸 보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고 해요. 이미 발행은 됐는데 인출을 안 해갔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 찾아갔으니까 돈이 더 많은 거고 나는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뺐으니까. 근데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안 집어넣으면 나는 없고 은행은 남아있는데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은행이 잔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서 줄여줘야 돼요. 나의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회계처리 안 하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런 얘기죠. 은행이 직접 수금한 외상대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 자, 은행 나도 모르는데 저기 결제대금이 은행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또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은행 측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걸로 나한테 왔는데 나는 모르는 거잖아. 통보를 안 받아서. 그래서 장부에 기록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잡아야지. 당좌 예금에 10원 하고 그것이 외상대금을 회수라면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없애주고 예?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부르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측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은행 측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이제 알았다. 이 잔액 증명서를 보니까 돈이 더 많다. 이유를 보니까 나한테 통보 안 된 예금 뭐 외상대금이 통장에 들어갔다. 그럼 당좌예금 증가시키고 이게 10월 30일 날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은행에서 당좌 차월 이자나 추심 수수료 등이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좌예금 무슨 수수료가 은행 측 계정 잔액에서 빠져나갔는데 나는 그걸 통보를 못 받아서 못 빼냈다는 얘기죠. 그걸 알았어. 그럼 이제 당좌예금을 줄여줘야지 이렇게. 당좌예금 줄여주고 그것이 무슨 비용이면 무슨 비용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회사에 12월 31일 날 은행의 잔액과의 차이가 났을 때 불일치가 생기면 회사에서 해야 될 회계 처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기장 오류. 자,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의 작성 요령은 자격시험과 무관하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그걸 그려서 양쪽에 우리 회사에 증가시킬 거 뺄 거, 회사에 증가시킬 거 뺄 거 해서 진짜 잔액이 뭔가를 맞추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우리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우리는 회사의 입장에서 분개하는 것만 공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봅시다. 자, 12월 31일인데요.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은행 측 잔액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기말에 수정분개하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자, 12월 31일에 1,000원을 당좌 예입시켰어요. 응? 내가 1,000원 당좌 예입시켰어. 이런 회계처리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다음 연도 1월 2일 날 입금 처리가 됐어.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은행에 안 잡혀 있는 거잖아. 누가 잘못한 거야? 은행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다 1,000원을 가산하면 되지 분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발행된 당좌 수표 중에 나 이제 발행을 했으면 내가 당좌 수표 이렇게 뺐을 거예요. 이 중에 인출되지 않은 수표가 있어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있더래. 누가 잘못한 거죠? 난 잘한 거야. 은행 측 잔액에서 줄여주면 돼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외상 매출금 8만 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는데 회사는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당좌예금을 늘리고요.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8만 원 줄이고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회사 측 잔액에 반영하지 않고 당좌예금에서 차감된 장자 차월 이자가 있더래요. 아, 회사 측 잔액에서는 반영을 못했는데 이자로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을 금액을 그만큼 줄여주고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알아냈으니까. 이게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결산 때 예금 잔액과 회사의 잔액이 차이가 나면 그 원인이 회사에 있으면 회계 처리하면 된다.